다른 걸로 다 약도 써보시고 양방에서 주사도 맞아보시고 했지만 낫지 않는 것을 제가 제안드린 식단을 해서 2주 만에 좋아지신 거예요. 제가 채식을 맨 처음에 핸들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야, 너 진짜 하다 별걸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참 많아서 하고 싶은 걸 보면 다 해봤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채식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반은 비아냥거리고 반은 조금 대단하다 이런 이렇게 견해로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한테 걱정하는 게 건강 문제였어요. 특히 부모님은 너 그렇지 않아도 살이 별로 안 쪘는데 채식하면 더 삐쩍 마를 텐데 그만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밥 먹을 때 고기를 제 밥그릇 위에다가 이제 얹어주시고 아니면 입에다 아예 넣어주세요. 그래서 참 어렵게 투쟁을 하면서 채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모님이 지금 비건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떤 환경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첫 번째 안 좋아지시는 게 소화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장질환으로 인해서 변비가 왔다가 또 설사를 반복하는 이런 질환이 생겼는데 다른 걸로 다 약도 써보시고 양방에서 주사도 맞아보시고 했지만 낫지 않는 것을 제가 제안드린 식단을 해서 2주 만에 좋아지신 거예요. 변을 잘 보게 되신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비건 식단을 해야겠다. 내가 진작 네 말을 들을 걸 하시면서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단계, 고기를 드시고 싶어도 속이 불편하니까 안 먹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셨습니다. 이 채식을 하고 나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영양의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잘못됐구나, 속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채식을 하면 기운이 없다, 채식은 풀떼기 밥상이 아니냐 하는 것은 영양에 대한 오해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 영양학의 트렌드를 잘 모르시는 올드 패션드한 그런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패턴들이 저 개인의 체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50년대 이후에 고기를 막 먹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었겠죠. 그러면서 생기는 대사성 질환들과 질병률과 사망률의 변화 추이가 결국은 영양학에 잘못돼서 온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양학이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라고 하는 거대 영양소를 너무 부각시키는 영양학 때문이다. 특히 거대 영양소들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나 계란이나 유제품을 마치 안 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필수적인 음식들처럼 광고하고 교육시켜 온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은 고기를 먹는 것이 마치 비타민을 먹는 것처럼 영양제를 먹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요. 계란이나 우유는 안 먹으면 뭔가 성장이 안 될 것 같고 영양이 결핍될 것 같은 상식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식품들에 길들여진 영양학이 결국은 우리가 채식을 먹으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 정반대인 거죠. 거기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부각되는 논문들로는 그 차이나 리포트라고 하는 중국 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콜린 캠벨 박사가 코넬 대학의 영양생화학자였는데 이분이 1980년대부터 10여 년에 걸쳐서 중국 대륙의 각 지역별로 식단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으로 직접 건너가서 중국에 있는 그 학자들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어떤 주에서는 고기를 위주로 식사를 하고 어떤 주에서는 식물성 식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고기를 많이 먹고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주에서는 많은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고 또 많은 암에 걸리고 빠르게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질병률과 사망률에 동물성 단백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습니다. 반대로 식물성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있는 주에서는 사람들이 오래 장수를 할 뿐만 아니라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 리포트가 발표된 다음에 영양학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플랜 베이스드 다이어트, 식물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식 가운데서도 가공식품을 먹지 말고 자연식으로 식사하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홀푸드 플랜 베이스드 다이어트,
자연식물식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자연식을 먹자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온전한 영양으로 온전한 건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현대 영양학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시게 될 거고요. 현대 영양학에서는 결코 동물성 단백질이나 고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붉은색 고기는 발암물질이고요. 붉은색 고기를 가공했을 경우에는 더 위험한 발암물질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특히 붉은색 고기는 제한하거나 먹지 말아야 될 음식군으로 이미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음식군이 통곡류와 그 다음에 과일과 채소류이고요. 식이섬유를 풍부히 먹을 것을 추천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 모든 게 다 빠르게 효과를 보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2주 정도만 이제 완벽하게 채식을 하시면 약을 끊게 되거나 약을 줄이는데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하셨던 76세 어르신이 계신데 저희 한약국이 2층에 있어요. 그래서 2층에 올라오시는데 숨이 너무 차가지고 말씀을 못 하실 정도였어요. 그분이 이제 고지혈증을 갖고 계셨고 고혈압을 갖고 계셨고 예전에 안면마비가 와서 중풍 전 단계까지 가셔서 안면마비가 왔었고요. 다양한 유전병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는데 이제 얘기를 소문을 듣고 왔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식단을 바꾸면 병이 낫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달만 제가 제안한 대로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면서 음식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2주 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셨는데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주 후에 그분이 완전히 수치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특히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인데요.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달라진 것은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모든 면에서 컨디션이 좋아지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 있는 동안 그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식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저에게 감사 인사를 문자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인사를 하루도 빠짐없이 저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그분의 문자를 받고 왔습니다. 근데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들은 사실은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해결해주면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이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길들여진 식사 패턴을 바꾸지 못해서 오시는 그렇게 병이 오래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정말로 괜찮아질까? 그래서 이제 올인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그래서 순수하게 어린애처럼 따라 하시는 분들이 효과를 많이 봅니다. 본태성 고혈압처럼 선천적으로 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조차도 사실은 그 내막을 보면은 유전적으로 왜 혈압을 갖게 되었을까? 그 부모들이 먹었던 음식들을 자식들에게 먹였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입맛이 형성이 되고 또 부모님들이 드셨던 음식 안에 살았던 미생물군들이 자연스럽게 자식들의 장 안에서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을 제가 치유한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은 음식을 바꾸면 유전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질환마저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였고요. 실제로 후속유전학에서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소인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키들은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그 치유의 키들을 스위치를 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후속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바꾸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파워풀한 강력한 치료의 약입니다. 음식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음식이 약입니다. 이 약으로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약으로 드시려면 정확하게 용법과 용량과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드셔야만 약으로서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약을 그러면 끊어야 되느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약을 안 먹으면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약을 같이 병행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더 이상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또 약을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어딘가는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학적인 물질들을 우리 간에서 대사를 해야 되거든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적게 먹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약을 안 먹어서 더 불안하다. 그럴 때는
그냥 드시면서 식이요법을 해보시고요. 용량을 반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약을 드시는 간격을 줄이면서 서서히 적응해 가는 기간을 두시면 되겠습니다.